이제 시작해 볼게요.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목생화를 중심으로 봐라. 경자년에는 목생화가 되는 명들이 중심일 것이다 라고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왜 도대체 목생화이냐, 이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목생화는요, 화는 이거는 팽창이에요. 화는 팽창하는 거, 확산하는 거, 부풀리는 거. 보거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부풀리죠? 그런 게 이제 팽창이에요. 근데 보거가 이렇게 부풀렸는 게 그게 안에 뭐가 가득 차서 부풀어 난 게 아니죠? 자, 그 팽창의 이 목이 하는 일은요, 팽창력을 얘기할 수 있어요. 팽창을 하게끔 힘있게 팽창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목생화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결국에는 수라는 것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수가 목을 통해서 화가 된 거예요. 씨앗이 아주 조그만한 종자가 그 화라는 꽃이 된 거랑 똑같아요. 활짝 펴서. 당연히 이제 화가 되기 전에 이 수는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화로 가는 거에 대한 목은 가시성을 만들어줘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 그러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데, 팽창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거품이라고 하죠. 거품. 이 팽창하는 거에 불필요한 것들이 개입을 하면서 이 화가 거품이 끼게 돼요. 그래서 완벽한 구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물리학적으로 구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자연계에서도 완전한 팽창은 없어요. 만약에 완전한 팽창이 가능하다면은 원의 형태가 돼야 돼요. 길이가 모두 똑같은. 그게 이제 사방팔방으로 팽창되는 힘인데, 자연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인 거고요. 360일이 아니라 태양하고 가진 행성들을 봐도 직경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요. 다 타원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심지어 공전을 하는 것조차도 타원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게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개입돼서 거품이 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금생수 하는 걸 보자고요. 이 팽창을 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년에 금생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품이 꺼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된다, 거품이 꺼진다, 거품이 걷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경자년의 핵심이에요. 그 분위기에. 저도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내 명리학적인 실력이 거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거품이 있는 사람들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당연히 이제 그런 사회 형상들을 봐야 되고, 기업들이라던가 경제적인 측면에 봤을 때 그런 정리를 하는 형태로 일이 일어나겠죠. 아마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거품이 있다라고 이제 검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즘 들어서 저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오시는 손님들이 다 공부를 하고 와요. 공부를 하고 와서 제가 만약에 양력 5월 13일입니다 했는데, 제가 실수로 음력으로 딱 하면은 싹 보고 제가 일주가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설픈 실력을 갖추게 되면은 다 들통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품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자년이죠. 그 관점에서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기토일간부터 오늘 이제 6개의 일간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기토일간에 경자년이 왔어요. 이 경은 상관이고요. 얘는 편재로 작용합니다. 자, 기토가 금을 받다라는 거. 금을 받다라는 건 이거는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결정. 이 결정은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전환이 일어났다. 근데 이 전환이라는 거는 기존에 깔려있는 게 목화 중심에서 금으로 전향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목화를 쓰는 기토일간, 관인상생을 했던 일간은 내년에 진폭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관인 중심이었던 명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운이에요. 경자년이. 당연히 목화라는 관인이 있었다면 이건 뭐예요? 직장지명이잖아요. 관을 잘 받아들여서 소화해내서 쓰는 사람이라는 소리인데, 사주에 관인이 있다는 건 대체적으로 직장지명이에요. 직장을 잘 다닌다.
다른 생각 안 한다. 근데 이렇게 금이 들어와서 전향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딴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이미 12월 달 지금부터 동하고 있어요. 병자월부터 갑자기 막 다른 생각들이 나죠. 당연히 이제 금은 목에 대응하는 걸 봐야 되고 이 수는 화에 대응하는 관점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금으로 이렇게 전향이 됐다는 거는 기토가 경금을 볼 때가 있고 신금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전향하는 모습이 달라요. 다른데 기토가 경금을 보면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는다예요. 갈아엎는다. 기존에 하던 짓을 완전히 싹 다 갈아엎는 게 기토의 경금을 본 명이에요. 만약에 밭이라고 한다면, 이게 논밭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키우고 있던 작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싸그리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종을 심겠다 이거예요. 신금은 똑같은 토생금이지만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형태, 그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활용하는 형태가 기토의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폭이 얼마나 큰 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거냐면, 자, 전환이 일어나는데 뭐겠어요? 그 직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조직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이동됩니다. 만족도는 더 클 수 있어요. 기존에 내가 몸담고 있던 조직이라던가 회사라던가 단체가 있다면은 이제 거기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만족도는 클 수 있는데 조직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건 뭐예요? 직장 생활하는 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퇴직이에요. 퇴직. 뭐 명퇴라던가 그만두고 뭐 개인 업으로 이제 전향하는 걸 얘기합니다. 직장에 있던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이렇게 쓰던 아이템, 그걸 그대로 들고 나서 자기 개인 업장을 차려요. 기토, 목화를 쓰는 기토들은 이러한 것들이 예고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상관이 편제를 달고 왔잖아요. 상관이.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목적의 식상이 아니죠. 이거는 이미 재라는 목적을 달고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래요. 직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엔 재가 다 껴있어요. 그만두고 싶다가 아니라 뭐예요? 실질적으로 돈 벌고 싶다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다 재랑 연결돼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기토한테는 이러한 현상들이 기본적으로 벌어집니다. 이직이 아니에요. 이직이 어려워요. 상관을 달고 왔는데 어떻게 다른 회사에 들어서 또 일을 하겠다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직이 아니라 퇴직이에요. 퇴직. 네. 당연히 이제 만약에 기토일간이 내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셔야겠어요? 참으라고 해야겠죠. 참으라고 해야지. 이게 목화, 아니 그 운도 운이지만요, 더 중요한 게 이 사주의 꼴을 보셔야 돼요. 사주의 꼴이 관인의 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직장 말고 다른 데서 일하는 게 가능해요? 자기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운 때문에 잠깐 흔들려서 그걸 그만둔다고요? 어차피 신축년, 이민년 이럴 때 다시 취직할 거면서 뭐 왜 그만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한 3개월 휴직을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리고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편제예요. 편제. 편제 코드는 뭐예요? 모험, 유흥, 놀이 이런 거잖아요. 레저. 그게 편제의 코드죠. 열심히 놀러 다녀라 이러면 끝나요. 그냥. 그래서 병자월부터 이미 동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경진달이에요. 경진달. 여기 또 써야겠네요. 경진, 이무, 갑신. 이 세 달이 포인트라고 했죠. 내년에 이제 핵심 달이다 이게. 이때 그러니까 월별 운세 검색해서 보지 말라고요. 그냥 이 세 달만 이렇게 핵심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정말로 그만둬야겠다, 미치겠다 막 이러면은 그냥 갑신월 가서 결정하라고 하셔야 돼요. 갑신월 가면은 그만두더라도 후회를 덜 해요. 이 앞에 하면은 하고 싶어 하는데 하면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이모월만 지나가도 그만둘까 말까 막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갑신달까지 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까지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만약에 목이 사주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바로 경관되죠?
기존에 있던 것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막 뛰쳐나오려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이 제로 수생목이 되는지 아닌지를 관찰해야겠죠. 만약에 수생목이 그래도 된다면은 견딜 수는 있어요. 수생목으로 이끌어내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때려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 중심이면은 이거 인성이잖아요. 인성이면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자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기존에 공부를 한 거도 되고요. 만약에 기토일간에 화가 많은 분이에요. 이런 분이 뭐 공부를 오래 했다. 예를 들어서 뭐 명리학 공부를 이제 한 3, 4년 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자운에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실기적으로. 그래서 인성이라는 뭐 문서라던가 분서라던가 공부한 것들을 이 이론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확인한다. 확인하는 게 이제 실천해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되는지 아닌지 대입해보는 거예요. 대입해서 실체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려고 한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문서를 제로 바꾸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집 팔려고 한다. 집 팔려서 뭐 하려고 해요? 편제죠. 예. 뭐 어딘가 쓰겠죠. 예. 사업을 하든 아니면 놀러를 다니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게 사업을 벌리면은 이게 환원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요. 목으로 확 연결돼서 화까지 가야 되는데 목화를 쓰기가 어렵다고요. 경자년에는. 근데 목화가 있는 분들이 동해요. 심하게. 그러면 이제 목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금수가 있는 분들은 어떻다고요? 별 볼 일 없을 확률이 큽니다. 네. 그냥 꾸준히 그냥 지금은 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큰 진폭이 있지 않고 목화를 쓰는 명이 굉장히 진폭이 큰 거예요. 마음에 동하는 것도 크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토라는 토가 왕하다, 신왕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상관생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신약한 명이 훨씬 괜찮아요. 왜 그러냐? 이게 만약 토가 신왕이라고 해봐요. 그럼 토가 강하다는 거죠. 토생금은 금이 토를 끌어내는 거예요. 금이 강할수록 좋아요. 토가 스스로 막 금을 생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요. 토가 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토가 강할수록 상관생제가 힘든 거예요. 생제가 어렵다. 상관생제한테 걸림이 많은 거예요. 걸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 허가를 내는 것부터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생제한테 굉장히 힘든 극복을 해야 되죠. 토생금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차라리 신약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재 중심이 돼요. 그래서 편지 중심으로 상관생제를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년에 상관생제를 해야 되는 명들은 신약한 게 훨씬 낫다. 굳이 신약이 아니더라도 뭐 한 기사일주 정도만 돼도 이게 식신약한 듯 하죠. 인성을 차고 있으니까. 뭐 기미일주가 아니잖아요. 자격이잖아요. 이게 정인이니까. 정인이 자격인데 자격을 갖춘 생제를 하죠. 기사일주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정도만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굳이 신왕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기토일간은 좀 더 신약한 듯 해야 상관생제를 훨씬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왕하면 생제에 걸림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금을 보죠. 금. 사실 식상이 강한 명들은 이미 개인성이 상당히 강한 거죠. 개인성이 상당히 강한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강한 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다 하기 싫은 걸 하고 살잖아요. 지금. 근데 식상들은 도저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금이 강하다. 당연히 이제 금생수하는 운이니까 뭐 큰 변화가 있다고 하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식상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일을 벌리는 형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긍정이면 그냥 취미나 개인 실현이에요. 개인 실현 또는 이제 자아 실현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상관으로 왔죠. 이게
상관으로 왔으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순수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할 수 없어요. 상관이 오면은 남이 하는 걸 보고 동해요. 남이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대 이러면 갑자기 나도 막 거기에 동하고요. 누가 옆에 이렇게 낚시를 갑자기 취미를 가진다면 나도 갑자기 낚시하고 싶어지는 거. 그래서 뭔가를 보고 동해요. 근데 거기에 재까지 껴있다고요, 재. 그래서 굉장히 동하는 폭이 크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당연히 취미에 얼마씩 막 몇백만 원씩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하는 거예요. 뭔가 동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취미가 아니잖아요.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취미 생활에 뭐 몇백, 몇천 쓰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특히 낚시 이런 건 정말로 낚시용품이 비싸요. 낚싯대 하나에 수백만 원씩. 이해되세요? 이게 그냥 잡히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비싼 거 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아, 손맛이 다르대요. 손맛이. 자전거도 뭐 취미로 한다. 저는 학창시절에 자전거 10몇만 원짜리 타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른 돼서 이렇게 누가 옆에서 자전거 탄다고 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얼마쯤 합니까?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한대요, 자전거가. 자동차 한 대 값이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왜 그런 거 따세요? 이러면은 살살 밟아도 잘 나간대요. 네, 다르대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기토일가는. 그래서 무슨 운이 기본적으로 돈을 쓰기 좋은 운이에요. 돈 쓰기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끼고, 물론 아끼고 살면 좋지만은 이런 운이 왔을 때는 답답하잖아요. 안 쓰면. 그래서 그냥 기토일간이 답답해한다 이러면은 용돈 주면서 이렇게 나가서 놀으라고. 애들이라면 더 그렇겠죠. 공부 되겠냐고. 네, 나가서 오히려 놀으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 애들한테 인내심만 요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수가 중심인 명은 큰 변화 없어요. 그냥 오히려 지금껏 내가 하던 패턴대로 확 쏠리면 됩니다. 수가 중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약할 가능성이 크겠죠. 토가 강하기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상관생재해서 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운처럼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기토이고요. 무토는 조금 많이 달라요. 같은 토라도. 자, 무토를 보죠. 무토의 경자. 자, 당연히 무토한테도 이게 식신 정제인데 당연히 기토와 비슷하게 무토도 전환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다만 기토와는 다르게 얘는 식신이잖아요. 식신이니까 급진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점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토일간들 직장 때려친다라고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변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다르죠. 기토가 만약에 나 이제 그만두려고 하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네, 미쳤구나.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목화 입장, 관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관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공부를 해서 확인하려고 한다고 했죠, 제가. 기토일간이. 근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너무 새로운 방법이에요. 기존에 하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관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 미쳤구나라는 얘기 듣기 딱 좋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 기토일간 분들 계시면은 그냥 몰래 그만두세요. 네, 좋은 소리 별로 못 들으니까. 근데 이제 무토는 좀 다르다고요. 무토는 기토가 식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상관에 비해서. 그러면은 거기다 심지어 정제를 달고 왔잖아요. 정제는 뭐 이거는 계획이고 그 결과를 예측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평소에 이제 무토일간들은 평소에 내가 꿈꿔오던 것들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기토는 갑자기 그렇게 된 거고, 여기는 평소에 생각하던 거, 평소에 내가 재로 이렇게 계획했던 거. 이게 정제들은 장점이 뭐냐면은 계획을 잘 세워요. 단점은 뭐예요? 계획대로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정제들은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을 때 거의 히스테릭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이제 정제가 없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꾸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그 신이지 그게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계산했잖아요.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으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공부할 때도 정제가 발달한 명들은 수학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 정답이 맞았을 때 쾌감이 남들보다 몇 배는 돼요. 쾌감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국어 같은 거예요. 국어. 정답이 막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게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 뒤에 숫자적 배경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똑같이 목화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기존에 있던 거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향을 한다. 근데 훨씬 더 자기 입장에서의 전환이에요. 기토일관이 그 타인의 입장, 박해의 입장, 내 입장이 아니라 뭔가를 보고 반응해서 이렇게 때려치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무토는 순수 자기 실현이에요. 진짜로 식신이니까. 그게 이제 기토와 무토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를 통제하는 것도 기토보다는 무토가 조금 더 확실하게 통제를 해요. 기토는 수를 통제하는 게 무토랑은 달라서 오히려 토와 같이 동류하고요. 무토는 이렇게 흐름을 막아요. 재를. 그래서 무토일간, 기토일간 똑같은 재를 쓰더라도 만약 그 재가 뭐 와이프다. 와이프를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더 여기가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 있어요. 기토는 수직적이진 않아요. 그냥 와이프가 하는 거 이렇게 따라서 가는, 동참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토가 훨씬 좋아 보이죠. 네. 그 장점도 있어요. 확실하게 책임을 지니까 자기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예. 그렇다고 또 기토가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단점이 다 이렇게 갈려 있는 거라서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화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화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인성이 재로 확인된다. 그래서 검증이 순차적이죠. 굉장히 순차적이고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눈에 그 정확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받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가치를 평가받는다. 그게 이제 약간 인증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만약에 목으로 연결돼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수생 목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명은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마치 제극인처럼 되어 있죠. 마지막에 이게 수생 목이라는 게 없으면 제극인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토는 그 수생 목까지 잘 끌어내요. 잘 끌어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처음엔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는 이제 다 전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목을 봐야죠. 목이라는 관이 중심에 있다면 뭐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조절한다. 상관이 목을 보면 뒤집어 엎는 개념이고요. 이건 그냥 바꾼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직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직을 해도 좋아질 리가 있을까요? 예, 이직을 할 수는 있어요. 상관은 이직이 좀 어렵다고 해도 기토는. 그래서 좋아지지 않는다. 이직을 하더라도.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때 막 4월달 양력으로 경진달 정도 하면 막 이직하려고 해요. 당연히 이제 이직을 할 수는 있는데 좋아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무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바꾼다는 게 크게 얘기하면은 뭐 직장을 바꾼다. 또는 뭐 남편을 바꾼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작게 얘기하면은 그냥 집안의 가구 배치 정도 바꾸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한 번씩 막 바꾸고 싶잖아요. 새롭게 기분 내려고. 그래서 막 그 침대 위치 바꾸고 이렇게 옆으로 놓자던 거 막 세로로 바꾸고 책상이랑 뭐 TV 위치 바꾸고 그런 것들조차도 이런 식신으로 관을 조절하는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 바꾸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집안의 가구나 바꾸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집안의 인테리어나 좀 바꿔 뭘 직장을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기분이 또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서 보셔라. 당연히 이제 이 바꾸는 거를 인내하는 건 당연히 화에 달려 있어요.
화가 있어야지 이 바꾸는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화가 없는 목들은 내년에 아주 이게 예고되어 있어요. 그만두는 것들이. 생제, 내가 생각했던 거, 계산했던 거, 계획했던 거를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금을 쓴다. 사주에 금수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금수를 쓰는 용들은 내년에 이 재에 집중된다는 소리예요. 정재라는 것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하던 짓들이 어떻게 돼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이것도 했으면은 요렇게 해서 한 점으로 모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던 짓들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일해서 하려고 하는 형태가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진짜로 주식을 하고 있었다. 여러 개 있는 종목을 한 종목으로 통일시켜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죠.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사주에 금이 많다. 그러면은 뭔가를 또 벌리려고 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쨌든 이 재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런 축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토일간은 그냥 토는 금수라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개인성으로 전향이 되는 걸 보시면 돼요. 목화는 조직 중심, 단체 중심, 직장 중심이고 금수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개인적인 뭔가를 실현하려고 한다. 기존에 있던 것을 전환시키고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기해년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해년에는 물질적인 것이 중요했죠. 힘든 이유가요. 물질적인 거에 다 있어요. 돈 때문에 힘들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현실적인 거. 경자년은 만약에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것 때문에 힘든 거를 더 중심적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참느라고 못했던 것들을 저지를 수 있는 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1년짜리 운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1년짜리 운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바로 후회할 가능성이 있죠. 아니 보세요. 경자년인데 그 다음에 신축년이에요. 1년짜리 운이라고요. 1년짜리. 그러니까 이때는 막 용기 백배해서 타면 될 것처럼 또 형성이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사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근데 관인 입장에서 사주에 관인이 있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조심해서 써야 된다. 경자년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수 중심이라면은 큰 변화가 없다.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오늘 빨리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진도를 나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게 최대한 잡소리 안 하고 최대한 진도를 빨리 나가면 어떻게 될까를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기 무기토 일간 분들 좀 오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대충 찍고 다 넘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바로 정화 얘기로 넘어가 보죠. 정화 얘기. 당연히 오늘 못다 한 얘기는 내일 할 거예요. 내일 라이브 저녁 9시 지금 메모해 주세요. 월요일 저녁 9시 정동찬 라이브. 제목은 경자년 파트 3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야기 못했던 얘기들도 하고 그 일간별로 이제 뭐 연애라던가 뭐 매매라던가 이사라던가 이런 것들 딱 짚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화를 한번 보죠. 정화가 이 경금을 보면은 그리고 경금이 정화를 보면은 목적성이 생겨요. 목적. 정화 경금을 보면 내가 이 경금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 목적이 생기고요. 경금 입장에서 정화를 보면은 얘는
용도가 생겨요. 사용처. 이거는 뭐 청간의 체성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금일간에 만약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쓰임이 정해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쓰임이 정해져 있다. 당연히 그 쓰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쓰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쓰임. 아, 얘는 어디 일을 시키면 딱 거기에 잘 맞겠다. 그래서 이제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배치에 어떻게 배치해서 이렇게 쓸 건지를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주어져 있으면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금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화가 그래서 이렇게 정제를 본다는 거. 이거는 그냥 정화 입장에서는 일 같은 거예요. 일. 할 일이 주어진 겁니다. 정제라는 할 일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그 할 일은 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제는 책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정제는 정화는 일복이 터졌다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정화일간 그 단식으로 이렇게 봐야겠다. 그냥 딱 사주 보고 정화일간이면 어유 일복이 있겠네 이러면 됩니다.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정제만 있었으면 좋았잖아. 네, 여기 평관에 달고 왔네요.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네. 네, 정제가 평관을 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진 거랑 똑같아요. 지금 정화일관들 이제 막 끄떡끄떡 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지고 내가 도맡아서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경호 이랬으면 너무나 좋은 운인데 경호년 이랬으면 경자년이에요. 안타깝게도. 평관을 달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화는 그 내년 운이 자기 뜻대로 되기가 어려운 운이에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계획한 대로 계산한 대로 주어진 일을 막 순차적으로 분석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결국에는 재생살이잖아요. 이게 재생살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계산한 거에서 계산대로 안 가져요. 상당히 처음에는 좋은 듯 하다가 뒤로 갈수록 부담될 수 있다. 이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만약에 사주에 목이 있어요. 목.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인성인데 제극인이 일어나죠? 제극인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긍정과 부정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정화일간한테는 부정적인 요소가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정화한테는 그 제극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탐재괴인이라고 해요.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공부를 조금 하셨다 그러면은 탐재괴인이 뭐냐면 인성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탐재괴인이라 그래요. 인성의 가치가. 그래서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개인 명예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타격이 커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금극목을 당하는 거를 어쨌든 해결을 하려면은 수생목의 목생화까지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정화일간은 수생목을 잘 끌어오는 게 어려워요. 살인상생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살인상생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제극인적인 성향이 더 커지겠죠. 그럼 제극인이면 일단 인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가치 같은 거예요. 학식, 가치, 관인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로 인해서 일거에 무너져요. 이게 재를 타면서 인성이 무너진다는 게 돈 욕심 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달린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그 일반 사회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관제 구설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인성을 써서 내가 이제 교수라던가 이렇게 선생으로서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학생들과의 마찰 같은 거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성의 가치가 확 무너지죠.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이게 나쁘게까지 가면은 사회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사회적 생명. 그 끝나는 정치인분들 몇 명 계시잖아요. 그 2018년에 안모 씨 지사분부터 해가지고 사회적인 생명이 끝났잖아요. 그분들은. 나중에 모르겠어요. 한 몇 년 지나서 근황올림픽 같은 데 나올 수도 있죠. 그 근황올림픽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좀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사람들 막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최근 근황은 어떻게 될까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게 탕제 개인적, 물론 그분 사주는 제가 모르지만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봐야 된다. 만약에 인성이 귀신이었던 명들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운이 되겠죠. 탐제 개인이 아니라. 예, 이거 공부 말 그대로 재극인을 한다는 거는 내 공부 가치를 확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뭔가 도맡아서 하기에 좋은 운이에요. 인성이 막 너무 많아서 귀신이에요. 정화일간에. 그러면은 내가 책임지고 도맡으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내년 같은 운이 오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워요. 당연히 재극인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어려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후반부로 이렇게 갈수록 좋아져요. 당연히 뭐 이제 이런 갑신 정도 가면은 이때는 이제 한 번 더 갈등할 수 있어요. 오히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 경진에서 이모 정도만 가도 좋아진다라는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모 정도만 가져도 갑신에서 한번 다시 부딪히기는 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걸 보셔야 된다. 만약에 인성이 약한 명이라면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인성이 약한데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이제 염두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사주가 화가 세요. 화가 세다는 게 이제 이 정화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빛이냐 열이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모든 화의 에너지는 빛과 열을 포함하고 있죠. 이게 보면은 저는 잘 못 봤는데 빛과 열을 구분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구분 안 하면은 전혀 엉뚱한 통변으로 갑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달라져요. 빛이면은 비추는 거죠. 열이면은 내가 이제 직접 뭔가 제조하고 만드는. 그래서 코드가 달라요. 이게 빛이 선생이라 그런다면은 열은 선생이 아니라 기능공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혹시 박병일 명장이라고 아세요? 자동차 명장 1호인데 그분이 약간 이런 거를 둘 다 아우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열로 기술로 이렇게 막 하는데 지금은 교수직을 겸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겸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내가 이제 한 거를 승화시켜서 가르치는 형태가 돼버렸죠. 근데 만약에 정화가 열을 중요하게 화력이 유지돼야 되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주는 경자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력이 약해지죠. 빛으로 전향되려고 하죠. 그래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열인 사주들이 열을 쓰고 있는 사주라면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보셔야 되고요. 빛인 사주라면 상당히 괜찮은 운이에요. 이걸 보여줘서 이제 자기가 맡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당연히 빛과 열을 구분하는 거는 사주 전체에서 지지의 화력이 얼마나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단식으로 얘기하면 오미월 같은 때는 열성을 띠려고 하고요. 뭐 인목이 있다 그래서 뭐 열을 띠고 이러진 않아요. 목생화 한다 그래서. 그리고 미토하고 오화도 좀 다른 게 미토 같은 경우는 잔열 같은 거고 오화가 있을 때 확실하게 열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다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사주에 금이 있는 사주예요. 그럼 금이 있다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이미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 경자년이 또 왔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겸직 같은 거예요. 겸직. 그러니까 뭔가 일을 같이 동시에 하는 거죠. 도맡아서 또 하려고 하는 성향도 커져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살로 연결된다는 거. 물론 이게 이제 아무리 금이 있더라도 그 경자년에는 수에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승진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승진을 물어보는 운이라면은 거의 되는 운이에요. 이럴 때는. 근데 당연히 보셔야죠. 임수하고 계수가 사주에 있어요. 이렇게. 임수 같은 경우는 정임합을 하죠. 그래서 이 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도맡아서 하더라도 내가 승진할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해요. 그래서 충분히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수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승진을 하긴 해도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어려운 승진을 해도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여기는 이미 내가 갈 위치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의외로 커요. 정임합되어 있는 명이라면은. 그걸 배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제 평관이 왔기 때문에 이게 만족스러운 운이 아닐 수 있다.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다는 게 이제 이 자리가 부담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승진하는 게 다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일부러 승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임원 되면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당연히 저처럼 평관을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승진 1년 단위라도 해야죠. 자신이 있다. 내가 맡아서 하겠다. 이러고 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 똑같냐고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원치 않는 승진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승진하시면 안 되는 분인데 승진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진하기 싫은데 막 남들이 봤을 때 이해 못하는 대화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가 있는 명들은 그 재가 경직이 된다는 걸 보면 되고요. 화는 아까 전에 이제 열과 빛 이런 부분을 얘기했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는 거고, 토를 보죠. 토는 이제 식상이죠. 자, 식상을 가지고 있는 명이 경자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재와 평관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일단 생재가 기본적으로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생재가. 식상생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생재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재생살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내가 일단 출재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출재라고 해요. 출재. 재탈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출재가 일어난다. 돈이 나간다. 돈 나갈 일이 생긴다. 그 식상생재 하면은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식상생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일단은 뭔가 투자가 일어나요. 투자 형태. 그러니까 돈이 나가서 장사 하나 하려고 해도 막 공사해야 되잖아요. 공사하고 권리금 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그런 게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고 다시 환원되는 걸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식상생재예요. 그러니까 식상으로 재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계산기 두드려보고 내가 이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는 벌 수 있겠다까지가 식상생재예요. 근데 식상은 일단 일간의 기운을 설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돈이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출재된다. 근데 이 돈 나가는 게 처음엔 내가 계산한 것까지 한 돈 1,000만 원 있으면 창업 되겠는데 해서 했는데 평관 때문에 점점 스케일이 커져요. 뭐 웃을 게 아니에요. 스케일이 커진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사업일 때 스케일이 커지면 좋죠. 이거 평관이라니까요. 불필요한 지출이라던가 예측하지 못한 지출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 예상치 못한 출재가 늘어난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진다. 예, 웃을 수 없죠 이제. 예, 그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식상을 쓰시는 분이 있다 이러면은 웬만하면은 특히 이런 경진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돈 쓰고 싶어서 미치는 거지 이제.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원래 운이 조금 불편하다, 좀 안 좋다 이런 운에서는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벌어져요. 사람들이 왜 주식하다가 패가 망신해요?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이 제일 싸. 지금 안 사면 더 싸지지 않을 것 같아요. 샀다가 떨어지는 거 보고 미쳤구나 내가 이러고 놀래서 팔죠. 그리고 갑자기 떡상 이렇게 하죠. 막 올라가죠 갑자기. 그게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저도 당해봤습니다. 네, 당해봤어요. 무술년에 살운에 재생살 되는 운에. 네. 그때 옆에서 동생이 코인 하자고 꼬시지 않았어도 네. 제가 선택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진달에 재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첩되는 걸 보셔야 돼요. 경자의 경진월이에요. 자진으로 연결도 되고 경금이 두 개가 중첩이 되니까 생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토생금을 보고 싶다 이러면은 경진달의 토생금이 가장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상생재 꼭 해야 될 것 같아. 하필이면 이럴 때 목 좋은 곳에 좋은 월세, 좋은 권리금의 가게가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근데 언제 후회하겠어요? 이모월에 바로 내가 미쳤구나 하죠. 이모월에. 그래서 당연히 이걸 건너서 갑신월 정도 됐을 때 뭔가 투자라든가 일을 벌리는 걸 판단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때 약간 이성적이게 돼요. 이성적이게 되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평관만 아니었으면 아주 좋은 운이었을 텐데 아쉽죠. 그리고 수는 뭐 아까 얘기한 거 이거를 다 보면 돼요. 수는 직이라는 맡은 게 커지는 거고
내년에 그 목화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명들, 특히 이제 그 수를 끌어오는 명들, 그 수를 끌어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목이 있는데 수를 끌어올 수만 있게 된다면은 뭐 지지의 인목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아주 좋습니다. 인목이나 뭐 지지의 목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명들이 그래도 잘 끌어오겠죠. 천간에만 딸랑 목이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만약에 목이 있을 거면 간목 같은 게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지지로 뭐 임묘목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이것만 잘 끌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도 처음에는 어려운데 내가 도맡아서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 일이. 근데 뒤로 갈수록 좋아진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힘들었지만은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병화일관을 하면 되죠? 이게 진도가 너무 빨라서 싫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내일 라이브에서 열심히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병화의 경자년이에요. 얘가 편재로 작용을 하고요. 얘가 정관으로 작용을 합니다. 정화가 경금을 보는 거랑 병화가 경금을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경금이 정화를 볼 때는 목적이라던가 이런 게 뚜렷해져요. 한정될 수 있어요. 물상으로 얘기하자면 정화 같은 경우는 약간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예요. 일부분만 비춰져요. 경금이 가지고 있는 많은 다양한 것들 중에서 일부분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얘는 전체를 다 보여주죠.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비춰지고 다 보여지는 거지 목적이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만 비춰주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모델 얘기를 많이 해요. 경금이 모델이라면은 전신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워킹하면서 걸어가면 딱 보이죠. 그런 부분들이. 정하면 뭐예요? 손모델이라고요. 손모델. 그래서 그 도시 뭐였더라고 영화? 하여튼 그 마동석 나오는 영화 범죄도시 거기서 나오잖아요. 소개팅에서 모델이라서 작살 난다니까요 이랬는데 야 손모델이야 임마 이러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다루는 형태가요 굉장히 막연하다. 막연하고 어디에나 쓰인다. 어디에나 쓰인다는 거는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는다와 똑같습니다. 어디에나 쓰이고 어디에도 쓰여지지 않는 게 병화가 이제 이 재를 본 경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이제 정화 입장으로 봐서 수가 이게 직인데 지구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승부를 걸어 볼 만한 운이에요. 수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러면은. 그래서 당연히 병화에 임수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승진한다. 임수나 개수가 이렇게 있다. 승진합니다. 그래서 화일관들은 기본적으로 직에 관련해서는 거의 대체적으로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재를 끌어다가 재생관, 재생살로 다 연결시켜 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임수하고 개수하고 또 차이가 있는데 병화가 임수를 보는 명들은 이거는 이제 전체를 보여줘요. 전체를 다 드러내놓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투력이 있어요. 전투력이 강하다. 이게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태양 같은 거라서요. 화는 자기 모습을 스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태양이 자기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바다 위에 떠있으면 바다를 통해서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겠죠. 그래서 이게 임수라는 것은 병화의 거울 같은 거예요. 편관이 아니라요. 편관이 아니라 거울이라고요. 거울. 내 모습을 좀 더 잘 드러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임수가 없을 때보다 더 멀리까지 내 빛이 가요.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그래서 임수가 없으면은 병화가 지역구일 수도 있는데 임수가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크다. 그런 쪽으로는. 고서에서는 대놓고 개수를 무시하고 임수가 최고라고 해요. 고서 같은 데 보면은 뭐 궁통보감 이런 거 있죠? 어려운 책. 보면은 병화 챕터 들어가면 다 임수 얘기밖에 없어요. 예. 근데 뭐 요즘 시대에는 개수도 잘 씁니다. 워낙 직업분들도 다양해졌고, 개수를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를 나간다 이러면 내년은 틀림없이 돼요. 병화 임수가 있다 이러면. 선거까지 재생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개수를 쓴다 그러면 선거 이런 데는 불리해요. 불리하고 뭐 공무원 같은 거, 전문직 같은 거 이런 거는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직을 구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와 연결됐을 때 직업적인 상승이 일어난다. 근데 뭐 그게 개인 만족도와 어떻게 연결될지는 몰라요. 이게 직과 업을 항상 구분하라고 하는 게 직이 잘 발달해서 좋은 자리를 얻고 사회적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고요. 내 입장에서는 불행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근데 그 뭐 거부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병화에 수라는 직을 쓰는 명은 승진한다. 뭔가 승부를 걸어볼 만한 운이다. 틀림없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병인의 임수 같은 게 있으면은 아주 좋죠. 정관까지 다 끌어오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목이 있어요, 사주에. 인성을 쓰는 거죠. 인성을 쓰는 건데 병화일간에 목을 쓰는 사주가 경자년이 긍정적인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 정관에 달려 있어요. 정관. 수생목이 가능하다. 정화에 비해서 훨씬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극인이 처음에 일어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극인 때문에 어렵다가 돼요. 정화든 병화든 처음에는 어렵다. 목을 쓰는 입장이라면은. 근데 뒤에 보면은 정관이 있는데 이 정관이 있다는 거 뭐예요? 어려운 것을 맡아서 하는데 똑같이 이게 정관으로부터 인증받는다예요. 인증받는다. 정관의 확인까지 일어나요. 재극인을 했는데 그게 정관의 확인. 그래서 이거 정관이랑 또 국가 기관하고도 연관이 돼야겠죠. 내가 인성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게 확인이 들어오는데 그 인증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어려울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관인상생이 일어나요. 이런 명은.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어려운데 뒤로 갈수록 점점 좋아진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려운 용어로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어려운 단어. 전화위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병화는 긍정적이죠. 뒤로 가면 갈수록. 정화와는 다릅니다. 정화는 관인 살인 상생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자, 그거는 이제 병화 정화의 차이에서 보셔야 되는데 병화는 만약에 목을 이렇게 대동하고 있어요. 정화랑 똑같이. 이 목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목생화를 시켜서 수를 끌어와야 돼요. 그쵸? 근데 병화는 이게 목생화를 하는데 이게 목 입장에서 일어나는 게 가능합니다. 병화는. 근데 정화는 이게 목 입장의 목생화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목을 끌어와요. 이 주도권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목 중심으로 하니까 목이 수를 끌어오는 것도 가능해지죠. 근데 정화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화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인상생, 살인상생. 관인살인상생이라는 것은 관살의 살이면 위협이게 되고 관은 혜택이잖아요. 제도권 이러니까. 그런 거를 내 중심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혜택을 끌어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그냥 관이 잘 나와 있는 거랑 관인 상생되는 거랑은 달라요. 관이 잘 나와 있어요. 뚜렷해요. 그러면은 결혼을 어떻게 한다? 괜찮은 남자랑 한다.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근데 인성이 없으면은. 근데 밤에 나를 건드리지 않아요. 나를 안 건드려.
근데 관이 약한데 그래도 인성이 있어요. 그러면 관이 약하니까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좀 보잘것없어요. 근데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인성이 있어요. 그게 끌어오는 거예요, 혜택을.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병정화의 차이는 목이 있다 그러면은 내년에 그런 수를 끌어오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도 그냥 경자년은 이 자수가 수생목이 되게 어려운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금을 달고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목을 통제하잖아요. 목생화가 되고 있으면은 목화를 분리한다는 소리예요. 목생화 되는 것을 분별해요. 목과 화를 딱 분리해서 목생화를 허락받고 하라고 검증한단 말이죠. 야, 그거 내가 허락해야 돼 이러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확인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조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막 여기저기서 탄식이 들려오면은 아, 좋은 얘기 했잖아요. 뒤에 좋아진다니까. 언제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뒤에 이제 갑신 딸 들으면은 그 아주 보람 있는 저 정도 되면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고생했던 것들이 결과로 나오고 확실히 승진도 연계되고 보너스도 나오고 막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어떻게 했냐고 막 칭찬도 듣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적 올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학생이라면 그러면은 관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인정받아요. 학생이라고 한다면 재극인 돼 있으니까 당연히 공부는 어려워요. 재극인 되는 분이 공부가 안 돼요. 이 공부하려고 하면은 자꾸 뭐가 끼어들어요. 마가 끼어들어요. 공부하다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네, 갑자기 막 그 게임 음악이 막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뭐가 자꾸 개입을 하는 게 재극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갈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옆에서 컴퓨터가 옆에 있잖아요. 전원만 누르면은 그 소환사의 협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잘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네. 들어갈 수 있는데 막 얼마나 유혹이 돼. 그게 이제 재극인이에요. 애초에 사주에 재극인이 안 일어나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거에 이렇게 몰입해서 하지. 근데 그거를 잘 극복하고 나면은 후반부에 인정받는다. 성적 오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이 있으시면 그런 걸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되고 만약에 토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것도 당연히 식상이죠. 이게 당연히 이제 재로 연결이 되는데 이 식상 생재한 게 어떻게 돼요? 관까지 연결되죠? 이 재생관까지 갑니다. 이게 관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가 식상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뭔가를 했어요.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는데 그게 관까지 연결되니까 뭐예요? 이 기관으로 인정받는다. 인증. 식상생재.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해도요. 내년에는 다 그 범위가 커지는 거에 있어요. 범위가 커져요.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다 나가버려요. 나는 개인적으로 뭘 했는데 그게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도 사람들 모아서 아는 사람끼리 강의를 해도 그게 막 언론에 오르내린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화 입장에서도 똑같이 재생살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화는 좀 더 조심을 해야겠죠. 내가 얘기한 게 그냥 좋아서 한 게 사회적인 파장까지 몰고 와버리니까 그냥 취미로 뭔가를 했는데 그게 막 도덕성 검증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분란까지 관제구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건데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기관으로 갔죠. 그래서 이때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관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관에 어긋나는 짓이 뭐예요? 불법, 탈법, 탈세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바로 걸리는 운이죠. 확인 들어오니까 돈 잘 벌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현금으로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신고를 안 했다. 바로 기관이 감사 들어오죠. 국세청에서. 그런 거 다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짓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인증 받았잖아요. 오히려 상장 받을 수 있어요. 상장. 이런 운에 상장을 받아요. 그래서 학생이면 뭐 당연히 학교의 상장 이런 것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개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운에서 뭐 과거에 너무 힘이 들어서 힘들었을 수 있어요. 뭐 그 병화 입장에서는 그 가부 을미 이럴 때 얼마나 거품이 많아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병화 일간 중에서 망한 사람이 이제 누가 있냐면은 스베누 대표, 그 황유진 씨라고 있어요. 스베누란 신발이 한때 막 엄청 유명했었는데 10대들 사이에서
그게 2015년인가 그때 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운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걸 다 청산하고 뭐 이렇게 관으로 연결도 되니까 뭐 신용등급도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걸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쓸 수 있다. 네, 토를 가지고 있으면 잘 쓴다. 정화하고는 너무 다르죠, 내용이. 정화는 계산해서 갔는데도 그렇게 살러 가는데 여기는 대충 한다니까요. 그냥 큰 그림 보고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갔는데 관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으로 바뀐다. 바뀌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사주에 이렇게 금이 강해요. 금이 강해요. 그럼 사주에 재가 많다는 건 뭐예요? 이게 병화 입장에서는 재가 많아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로 가주지 않으면은 이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수라는 결과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다 과정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가 들어오니까 금생수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금만 많으면 일이 많은 건데 이렇게 관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도 다 승진으로 연결됩니다. 직의 상승, 직의 상승. 그래서 금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자수에 결집되는 형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다. 병화일간이라면 정관과 연결된다. 정화에 비해서 조심을 좀 덜 해도 되죠? 상당히 긍정입니다. 그래서 목을 쓰는 사람들은 재극인을 보시고요. 재극이 되더라도 나중에 후반에 좋아지는 걸 보시면 되고, 이렇게 토를 쓰는 사람들은 관의 기관까지 확인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 금수를 쓰는 사람들은 다 직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가 많으면 어떡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화가 다 조절되는 거예요. 비겁들이 조절된다고요? 비겁들이 조절이 되는 거는 작게 얘기하면은 그 인간관계 정리 같은 게 일어나요. 대인관계 정리. 그러니까 화의 최고 장점은 사람들이 많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섞인다. 특히 이제 화일간에 비겁이 많으면 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금수운이 오면은 분류를 해요. 이제 얘들은 술 마시는 용, 얘들은 내가 돈 빌리는 용, 뭐 이러면서 다 분별을 하는 게 이제 경자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가 일어나고요. 당연히 이제 그 정리는 병신년하고 다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병신년 같은 때도 정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대인관계가 점점 협소해지고 있어요. 지금 기계도 너무 발달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경영하는 쪽에서도 뭐 정리가 일어나거나 뭐 해고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다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시면 되고, 을목으로 넘어가죠. 을목. 이거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어제 계산을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지난주엔 제가 딱 그 4일간 했거든요. 오늘 6일간 하는데 더 빨리 끝나요. 자, 정관의 편인입니다. 을목들이 요즘에 말이 많더라고요. 경자년 운세 이런 거 보면은. 예, 말이 많아요. 되게. 너무 안 좋게들 풀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이제, 나는 좋게 얘기해야지. 이러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좋은 게, 예, 쉽지가 않다는 거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일단 준비는 해왔는데, 자, 보면은, 일경이 얘는 합의되죠.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정관한테 이거는 이제 선택되는 거예요. 선택받는다. 정관이 을목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반문이 뭐냐?
아니 을목이 선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회사를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골라서 들어가는 거지. 회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자수를 달고 왔기 때문에 이 금목의 관계는 자수에 의해서 주도권이 달라집니다. 금목은요, 목하고 금이 있어요. 금극목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그 금극목이 목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금극목이 있고 금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금극목이 있어.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금극목 한다고 금 입장만 얘기하잖아요. 자, 당연히 뭘로 구분이 되겠어요? 수나 화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 목이 화를 가지고 있다. 사주에 화가 있다. 그러면 금극목이 일어나요. 근데 목 입장에서 일어나서 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가 있으면은 금극목이 금의 입장에서 움직인다고요. 그러면은 경자년이라는 것 자체만 봤을 때는 목한테는 선택 권한이 없다. 한이 없다. 여기까지 이제 딱 과정이 딱 나와버리면은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있죠. 왜? 잘생긴 남자가 결혼합시다 하고 오면은 내가 선택 권한 없이 가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식으로밖에 좋게 못 얘기하겠어.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관의 혜택을 어쨌든 끌어오는 편인인데 을목의 올해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관인으로 되어 있어요. 관인 상생, 우리가 좋게 하는 관인, 좋게 얘기하는 관인 상생인데 관인 상생이 잘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을목일간을 통변하실 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주 원국에 관인상생이 잘 되겠느냐. 관인상생이 금생수가 관인상생이 아니에요. 관인상생을 얘기하는 거는 인성이 일간화 때까지 와야지 관인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을목뿐만이 아니라 사주에 그냥 관하고 인성이 있어서 관인상생이 되는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인성이 일간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자수를 을목이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왜? 자수는 단단하게 뭉쳐있는 작은 알갱이 같은 거예요. 씨앗이잖아요. 씨앗. 씨앗이 풀어낼 수 있어요? 못 풀어내잖아요. 그 풀어내려면 심고 따뜻하게 하고 물 주고 이래야지 시간이 지나야지 겨우 풀려나잖아요. 그게 풀어나서 싹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자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봐야 되는데 을목 입장에서 자수를 풀어내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그냥 이 자수를 푼다 안 푼다 이것만 보시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푸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드는 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자년은. 그래서 잘 만들어내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내년에 운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러면은 준비하는 운으로 끝나야 돼요. 사실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수를 만들어서 수를 이제 언제 쓰겠어요? 이민년 정도 가면 쓸 거 아니에요. 임년에 가면 목이 나오니까. 그래서 2022년을 보고 준비하는 쪽으로 쓰면은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이게 종잣돈 같은 건데, 그러니까 올해는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종잣돈을 만들어 나가는 운처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학문으로 치면은 내 학문을 완성해 나가는 운이 되는 거고요. 공부, 뭐 습관을 들인다 그러면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다 이러면 습관 만들어내는 운이에요. 성적을 향상시키는 운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 경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이 잘 되는지를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관인상생이 어렵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합으로 들어왔으니까 관은 들어왔죠. 그러니까 관인상생이 어렵지만은 취직은 가능해요. 수일간은 취직이 아니라 취업이었죠. 그 저번 주에 얘기했을 때 을목은 취직이에요. 취업과 취직은 구분하셔야겠죠. 당연히 취업은 가능한데 관인상생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1년짜리 운이에요. 1년짜리 임시직. 직이 정관이기 때문에 임시직은 아닌데 그냥 1년짜리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관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을목이 관인상생 안 돼 있으면 대체적으로 1년짜리 계약들을 합니다. 직업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최근에 상담한 사람들 중에서 경자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랬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진짜로 1년짜리 하게 됐다고. 어떻게 하신 거냐고. 그분은 이제 이거 보면서 이해하시겠죠. 아, 내가 안 되는구나, 관인상생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관인상생 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간목요. 간목이요? 아니요? 겁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을목일간에? 아니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예. 저거 자수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을목일간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옆에 월간이나 시간에 그 겁재가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 뭐 그것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의도한 거는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 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 잘 하셔야 되고, 당연히 아까 답이 나왔어요. 당연히 여기는 화가 중요합니다. 화가 점진적으로 자수를 풀어서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줘요. 아까 이 금목의 관계에서도 어때요? 화가 있으면은 목 입장에서도 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목 입장에서. 그래서 화가 잘 되어 있는 목일간들은 관을 선택해서 가요. 면접 보면 합격을 여러 군데 하거든요.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해요. 근데 을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한 군데만 붙으니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군데. 관인상생이 안 돼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 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자격 요건이 충족이 덜 됐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자수를 이 공부와 자격을 소화해내지 못해서 그래요.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걸 안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수생목에서만 머무르는 명들은 이 자격을 취득하는 거에 상당히 어려운 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가 있을 때 관인상생이 이끌어내지고요. 취직을 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곳에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니까 을목이 괜찮아 보여요? 네, 괜찮아 보여요, 저는. 있는 게 어디야. 취직된다니까요. 네, 취직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때 결혼을 한다 이러면은 관인상생이 안 되면은 남자가 거의 납치하듯이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막 진행하고 나는 긴가민가 하면서 끌려가요. 긴가민가 하면서. 근데 식상이 잘 발달했으면 긴가민가가 아니라 우리 좀만 미루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식상이 없으면은 납치 당하듯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고 정신 차려보면 시골리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도 꽤 있던데 보니까. 저는 아직 하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이 어려운 부분을 보시고요.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사주에 수가 발달해 있어요. 애초에 을목일간이 수가 발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가 발달하면 관에 의해서 선택이 됐죠. 그래서 수가 발달하는 건 뭐예요? 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관이라는 직, 자리가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뒤로 갈수록 힘들다. 저의 친인척 중에서 을해일주 분이 계세요. 화가 없는. 그분의 전성기는 화가 있을 때가 전성기였어요. 20대. 당연히 이제 올해 설날에 만나면은 얘기하겠죠. 아마 회사 내에서 직책을 하나 맡게 될 거다. 뒤로 갈수록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왜? 수를 소화해내기 어려우면 그런 거예요. 근데 뭐 1년짜리 직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수를 소화해낼 수만 있다면은 그게 쭉 유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안 될수록 힘들어요. 부담스러운 거고.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합이 그게 무서워요. 벗어나는 게 어렵다는 거. 이게 만약에 정관합이 아니라 일지에서 재를 합을 하고 있으면요. 내가 재에 집중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워져요. 집착처럼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제가 재를 합을 하고 있다, 일간이. 그러면은 공부가 잘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재 중심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하더라도 돈 되는 공부는 잘해요. 재에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을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합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풀리는 게 아니, 자석 같은 거거든요. N극, S극. 그래서 이게 합으로 움직인다. 대신에 이제 취직은 전혀 문제 없는 게 장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취직해라 이러면 하겠죠. 면접 보면 되는 데가 있다니까요. 한 군데. 수가 있는 명들은 수생목이 잘 되는지를 보잖아. 그럼 이제 화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과연 화 입장에서 좋을 것이냐 이거예요.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 화 입장에서 화는 식상이죠. 식상인데 을목이 식상이 발달했으면 내가 뭔가 표현을 잘 하고 다닌다는 거, 개인 중심으로 확 전향돼 있어요. 근데 이 식상운의 경자년은 이 뭐예요? 정관이 이 금생수잖아요. 금생수. 화를 정리하는 게 금생수라고요. 화를 포장하고 정리하고 심지어 편인으로 뭐예요? 수국화까지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식상이 표현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검증받는다. 검사. 확인. 그게 이제 정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뭐 기관이라든가 내가 식상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한 확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그냥 강의에서 유튜브에 올려요. 을목일간이. 그럼 댓글에 뭐가 달리는 거예요? 그거 틀린데요? 이러고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확인. 내가 얘기를 검증해보니까 안 맞더라. 그러니까 을목일간은 어떻게 해요? 처음엔 댓글을 지우죠. 몰래. 근데 그런 댓글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제 마음대로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쓰는 명도 당연히 정관이 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취직이 가능한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운이에요. 그래서 그 을목일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운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자년을 싫어한다. 그게 이제 희기를 보는 방법이에요.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왜? 화가 내 마음대로 하던 것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눈치를 심지어 편인까지 들어왔죠. 그러니까 도식적 성향도 내포하게 되고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검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싫어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 어쨌든 수생목도 잘 이끌어내게 되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관의 혜택도 잘 보고 거기에 적응도 해가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는 명들은 좋은 운이나 싫어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을목일간 화 쓰는 분들 있으면 말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도 갑오, 을미 이럴 때는 말을 막 했어요. 그 유튜브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2017년까지 이렇게 한 게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을 하기 전에 한 0.5초 정도 딜레이가 걸려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러면서. 그래서 재미없어졌다는 댓글도 옛날에 있었어요. 갈수록 재미가 없어진다고. 네. 재미없다고요? 네. 근데 이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막 드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공개 강의를 할 때는 막 하는데 좀 위험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예. 별 얘기 다 하거든요. 막 신문 기사 얘기도 하고 막 이번에 현대차 그 와이파이 못 쓰게 하는 거 못했다고 그 얘기하면서 현대차 다 주식 팔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위험하잖아요. 그거 뭔가 선동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예. 그거 제가 스스로 보면서 이제 놀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되고 토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명들은 뭐예요? 이게 재인데 재생관이 되는 거죠? 재생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재생관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생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를 관에 의해서 확인받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정 부분 출제가 되는데 수수료 정도만 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를 기관에 확인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인 인증을 받아서 소득을 증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요. 은행에 맡기고 은행에서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아닌데 조만간 낼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관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예요. 그게 재생관입니다. 재생관이 있으면은 어딘가에 맡기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일정 부분 뭔가 수수료를 주고. 근데 관이 없는 재들은 보호받는 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쟁제 오면 바로 털려요. 근데 쟁제가 와도 관이 있잖아요. 관에 있기 때문에 그 비겁들이
함부로 이렇게 재탈하지 못해요. 그래서 재생관이라는데 이거는 일정 부분 소액의 출제, 수수료를 지출한다. 이 정도 운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쟤를 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운이다. 이게 이제 직장으로 연결하면 승진과도 연결이 돼요. 근데 이게 그 행복 지수는 떨어진다고요. 만족도는. 내가 원하지 않는 승진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요. 아까 전에 그 화일간들 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주에 애초에 금이 있었어요. 금. 사주에 금이 있다는 건 이미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경자년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직의 비교예요. 비교. 내가 가진 직이랑 적의 가진 직이랑 비교하게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신금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저기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별로 못난 놈이 있고 더 잘난 놈이 있으면은 이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심지어 걔가 나 좋다고 하잖아요. 합대니까. 신금하고 경금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을목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신금은 을목을 함부로 내요. 쉽게. 근데 경금은 그렇게 안 하고 부드럽게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남자라고 해도 뭐 무방하지만 직장으로 봤을 때는 이 사장이 개무시하면서 일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쪽 사장이 오라고 하잖아. 막 손짓 하잖아. 여기가 더 좋다고. 당연히 비교하게 되고요. 이직하려고 하는 게 크고 경진월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진월에. 직위 비교가 커지는 거예요. 저때. 그리고 병자월이니까 지금 이미 직장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동하고 있어요. 이미. 경자년에 연결된 거는 병자월부터 동하기 때문에요. 이미 내년에 냄새가 확 들어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직의 비교가 일어나고 이동이 일어난다. 이직을 하려고 한다.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이직한다고 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는 사주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취직하면 뭐 인생의 큰 목표에 도달한 것처럼 다들 얘기하잖아요. 대학을 가는 것도 취직하기 위해서고 공부를 하는 것도 취직하기 위해서고 다 취직이 그냥 몰입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 했죠? 안 한 것죠. 화토금수 다 했잖아요. 목을 안 했다고요? 아니, 을목에서. 을목에서. 목이 있으면은 좋죠. 경자년 힘이 오히려 그 을목은 신왕한 게 좀 더 유리해요. 수를 끌어올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신왕한 게. 근데 이게 아까 그 화일간 얘기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앙 신약은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정화일간이 정제로 도맡아서 한다고요. 책임져야 될 것을. 근데 신왕하다고 하면은 그냥 한번 튕기는 정도예요. 아예 안 해 이러고 신약하면 그냥 알아서 할게 이러고 하고 그 차이인 거지 뭐 신앙 신약 때문에 뭐 큰 사건 사고가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영향은 똑같아요. 신약 하나 신왕 하나. 근데 신왕은 한번 튕기고 신약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정도 차이만 인지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관인상생이 을목만 있으면은 쉽지 않고요. 지지로 목이 이렇게 받쳐져서 신왕하면은 그래도 수를 끌어와요. 적극적으로. 그래도 취직이 안 되진 않습니다. 선택을 당해요. 신왕해도.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 주변 상황이 휘둘리냐 안 휘둘리냐의 차이지 사건 사고는 다 똑같이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관인상생되는 명이 신약하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거고 신왕하면은 주말에 노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차이만 보시면 돼요. 직장 다니는 건 똑같아요. 제가 앞에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좀 늘려서 했는데 이번에 좀 시간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게 또 이러면은 내일 무비토만 또 줄창해야 될 것 같은데 화랑. 자, 간목을 보죠. 편관의 정인입니다.
자, 평관이 왔어요. 근데 뭐를 달고 왔어요? 정인을 달고 왔어요. 자, 그럼 평관이 와서 나 평관이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패 같은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공식 인증서를 들고서 나 도둑질 해도 돼 이러고 무슨 느낌, 어떤 뉘앙스에 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관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정인이라는 보편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일반성, 뭐 자격, 평관 짓을 하는 거에 대한 자격을 달고 온 거죠. 인증서. 암행어사 출두 이런데 도둑놈이야 알고 보니까.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은 어떤 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달고 온 평관 같은 거예요. 당연히 간목일간도 을목과 마찬가지로 수생목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살인상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을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생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열려있다. 제가 된다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안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해야지 잘 맞는다고 하지 확실해서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것까지 이제 막 생각하게 돼요. 그 가능성이 훨씬 큰 거는 사실이에요. 을목에 비해서. 만약에 간목 같은 경우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생목인지 사목인지를 보셔야 돼요. 생목, 사목.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웬만하면 라이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생목과 사목은 그냥 상징적이냐 생산적이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사목이면은 상징성이 강해져 있는 거고요. 열매를 맺는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상징이죠. 그거 막 베려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마을 주민들 이거 100년 동안 서 있던 나무인데 왜 마을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그게 이제 사목인 간목이고요. 당연히 그 사람이 사목인 간목 1간이라면은 그러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상징적인. 생목이면은 이거는 열매를 맺는다는 소리예요. 열매를 맺으니까 당연히 돈과 연관된, 재와 연관된 행동들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갑자일주라도 생목이냐 사목이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목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사목이면은 철학적인 거, 돈 안 되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런 걸 공부하고요. 생목이면은 돈 되는 공부를 하죠. 자격증을 따서 뭐 공인중개사를 딴다던가 이러면서 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해야 되고요. 만약에 사목인 입장에서 평관 정인이 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운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부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마디도 만들어져요. 마디가 만들어진다는 건 뭔가 깨달음의 경지 이런 게 올라간다, 수준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살인, 상생, 수생목만 된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나한테 긍정적인 요소로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인으로 그 해당 직에 어울리는 자격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간목은 신금보다는 경금을 더 만족스러워합니다. 왜냐면은 신금과의 관계도 보셔야 되는데 간목에 신금이 있으면은 얘는 간목을 볼 때 과감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이 신금은 부담스러워하죠. 오히려 간목을. 그래서 재고 따지다가 어때요? 간목이 뭐라고 버럭 화내죠. 응? 아니 좀 건드릴 거면 좀 잡아뜨리던가 이러면서 막 소심한 듯이 보이니까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직장도 만족이 안 되고 남편도 만족이 안 돼요. 근데 그걸로 선택이 돼요. 그게 인연이에요. 인자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연결되는. 경금이 있으면은 얘는 과감하죠. 확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뜨리죠. 그래서 만족도가 커요. 애초에 간목은 그런 걸 또 꿈꾸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간목의 직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긍정이다. 긍정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금을 놓고 보자고요. 금. 만약에 사주에 금이 있어요. 그러면 비교하죠. 똑같이 간목도 그 금이 있으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경진월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폭이 아주 커져요. 기존에 있던 거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이직을 하겠다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는. 예, 을목하고는 좀 다르네요. 만약에 금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인 거고요. 이직을 하더라도 후반부에 하는 게 좋겠죠. 초반에 동해서 하는 것보다 약간 충동적인 요소가 있어요. 운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거는 그 운이 와서 뭔가 변한다는 건 상당히 충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정인을 달고 왔기 때문에 여기 수생목만 된다고 하면은 이직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요, 수생목의 유무를 보세요. 수생목 불과 가부의 그걸 보시고 가능하면은 긍정이에요. 그 해당 직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춰서 가는 거라서 장기 근속까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생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직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1년 정도 버티는 정도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축년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축년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신축년 되자마자 후회하죠. 갑자기 부서 이동을 한다던가 뭐 하는 업무가 달라진다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통변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게 수생목이 되는 거는 화가 있으면 일정 부분 일어난다고요. 근데 화도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정화는 수생목까지 끌어오는 게 어려워요. 그냥 화 입장에서 목을 끌어가는 정도로만 끝나려고 하죠. 자, 그러면 토를 보죠. 토는 재인데 재생살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돈 나간다. 근데 이게 나가는 게 어때요? 살로 연결돼 있고 살이 정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가야 될 돈이 나가는 거예요. 당연스럽게 나가요. 당연스럽게. 재생관 하면은 돈이 나가는 게 딱 계산되어 있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살로 연결되니까 예측 범위를 크게 초과하죠.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당연스럽게 나가야 되는 돈 같은 거, 대학생 자녀분이 있으시다. 토가 있는 간목일간이다. 자녀 대학 보낼 때 등록금 플러스 생활비가 많이 나가시겠네.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당연한, 대학 등록금으로 나온 건 당연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부모들이 이렇게 내주는 게. 물론 이제 애들이 자기가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런 부모라면 틀림없이 자기 돈이 나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요. 그래서 막기가 어렵죠. 그래서 토가에 있는 간목일간 분들 돈 쓸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현금화 해두셔야 돼요. 어차피 나갈 돈이기 때문에요. 나갈 때 나가야지 그래도. 그래야지 들어올 때 들어오죠. 그래서 정인 때문에 그래요. 정인 때문에. 이게 살로 나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돼 있어요. 이게 편인이었으면은 당연한 게 아닌데 이거는 이제 평소에는 애가 안 하던 짓도 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돈을 나한테 반드시 줘야 되는 이유를 PPT로 딱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요. 안 줄 수가 없게 한다니까요. 정인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돈 나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가야 될 돈입니다. 재생살로 연결되면 그렇게 나가요. 당연히 재생살의 무서움은 돈이 나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그 재생살의 무서움이에요. 돈이 나가면서 몸으로도 그 충격이 와요. 제가요, 몸의 시스템 같은 거예요, 시스템. 근데 이게 살로 빠지게 되면 시스템이 망가져요. 그래서 건강적인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마치 예고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벌어지죠. 맨날 야근하던 사람이면 과로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운을 앞두셨을 때는 건강검진 같은 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이런 것도 사실 조심해서 해야 되는 얘기긴 한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촬영을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에 혈액 검사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가 이번 주에 몸이 이상해서 검사했더니 백혈병 진단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를 하고 나서 걸렸다는 거잖아요. 발병했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아프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저분은 도대체 사주가 어떻게 되길래 라는 궁금증이 정말로 생겼어요. 진짜. 오진 아니었을까요? 예? 첫 번째 병원에서 오진 아니었을까요? 오진의 가능성이 없대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발병한 게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요즘에 백혈병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그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서 긍정적으로 막 유튜브 제가 그거 만약에 다시 찾게 된다면 카페에 올리도록 할게요. 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사해야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 인성이 들어와서 당연히 나가는 거고 이게 인성이 만약에 수생목으로 연결만 돼 있으면요 충분히 나중에 회복이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수생목이 안 되는 데서 끝나면은 나가는 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나가는 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들어온다는 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자식이 뭐 A뿔을 받는다던가. 수생목이 안 되면 자식이 등록금 갖다 쓰고 C 받아오겠죠. 예, 여기서 막 C 많이 받아가지고 별명이 막 딸기 이런 게 별명이 되고 C가 많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수생목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화 똑같이 식상 조절 운이에요. 1번이는 걸 정리하고 조절한다. 근데 이제 그 을목에 비해서는 을목은 편인을 달고 정관호가 편인을 달고 와서 도식적인 형태가 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표현이라던가 저지름 목에 화를 쓰면은 저지르는 걸 잘하죠. 그 확장, 팽창, 시도하는 거 그게 목생화예요. 시도하다. 일단 건드려 본다. 목생화가 잘 안 돼 있으면 건드려 보는 것조차 안 해요. 연애할 때도 확실히 달라요. 목생화가 되면 일단은 말이라도 걸어보고 이렇게 전화번호라도 물어보고 이런 게 가능한데 잘 안 돼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데 인성 정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격화하려고 하죠. 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살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다가 된통 당하는 거죠. 네, 된통 당하는 거죠. 전화번호 물어보려고 했다가 까인 거예요. 그냥 까인 것도 아니고 외모로 막 까는 거죠. 그래서 외모로 까였으니까 자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화장하고 꾸미고 막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조절하는 운이에요. 이게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관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조절하는 게 여기는 편관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사건,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자격을 형성하는 운처럼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당연히 직장 취업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명들이 차라리 직장 취업을 잘한다. 그러니까 내년에 목일간들은 화가 있으면은 직장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가 있으면은 직장 운이 좋다. 화가 없으면은 선택 권한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건강 문제고요. 간목들은 갑작스럽게 아픈 거죠. 급성이에요. 급성. 편관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을목은 만성적인 게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을목은 원래 좀 아프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요. 그냥 경자년이 돼도 그러려니 이러고 가는데 간목은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간목도 이성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 느닷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막 결혼운이다 만약에 그러면 뭐 이성운이다 이러면은 느닷없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를 갖고 들어왔어요? 에이 정인 갖고 들어오셨네요 이럴 거예요. 도장 갖고 오셨는데요 이러면 돼요. 결혼 도장 갖고 들어왔네요 이러면 돼요.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니까 편관의 이런 작용이 당연한 듯이 일어나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뭐 견디는 게 답이죠. 이런 데서는. 직장 쪽으로는 좋아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10간을 다 했어요. 10간을 다 했고 자 보면은 이제 한번 1간별로 뭐 5행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수일간이면은 뭐 직업으로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업 중심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요. 경금의 인성이죠 이게 이 자격 같은 거예요. 자격. 인비를 이렇게 달고 왔잖아요. 이 수는 자격을 소화하는
신과 연결하시면 돼요. 신왕해지니까 그 인성을 소화하는 거는 신약할 때보다 신왕할 때 훨씬 더 소화를 잘 해냅니다. 감당을 한다는 소리예요. 인성으로 주어진 것들을. 근데 신약하면 할수록 인성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 인성에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한 일간인 남자가 인성이 귀신처럼 많다. 마마보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죠. 물어보는 거예요. 막 그 물어보는 게 그 선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신혼여행 가서 왜 첫날 밤에 물어보냐고,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내미가 떨어지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과 인연이 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이제 엄마가 없으면은 와이프한테 의지하는 형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수를 달고 갔다는 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격을 만들고 업을 만드는 운이고요. 당연히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운이에요. 앞으로 가려면 당연히 목이라는 식상이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수일간의 전반적인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금일간은, 금은 식상이 중심이 되는 운이죠. 뭐 신금 같은 경우는 식신이고 경금 같은 경우는 상관이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갈등을 유발하는 정도예요. 당연히 직업의 직업의 뭐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예고하고 있지만은, 신금은 자기가 돋보이는 운이고, 신금은. 경금은 이제 상관을 쓰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는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수는 뭐 기본적으로는 큰 변화의 폭을 예고하고 있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변화의 폭이 큰 거는 이제 토일간부터 목화일간까지가 변동의 폭이 크죠. 여기는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전환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 토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봐야 돼요. 그 두 개가 뭐냐면은 목이나 금 중에 하나는 봐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성이 형성이 돼요. 토 자체는 캐릭터가 없어요. 토 자체는. 토가 많은 사람들 보면요, 답답해요. 뭔가 답답해요. 얘기를 해도 말이 없어. 반응이 없어. 최고로 장점은 그거예요. 완충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났을 때 토일간한테 막 쏟아보면은 토일간이 하면서 듣기 때문에, 맞다고 지금 사면타 이렇게 날려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이 형성되기 중요한 게 목이나 금이라고요. 토생금을 하든 목극토를 하든 해서 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목은 당연히 이제 관내 역할을 하고 사회적인 기준, 조직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고, 이건 개인 중심이죠. 경자님이 왔다는 거에서 나 중심으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직장생활을 하는 것과 내가 모든 행동들에 이제는 타인이 아닌 나 중심으로 확 전향이 된 거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업으로는 개인업 중심으로 전향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조직에서 멀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개업을 한다, 독립을 한다, 직장 때려친다, 뭐 있던 거를 팔고 내가 놀고 싶은 걸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일간은 기본적으로 직과 연관이 있죠. 화일간은 직과 연관이 있는데, 얘는 재관이잖아요. 재관. 그래서 직장운이 좋은 운이에요. 그냥 직장운이 좋다. 승진과 연관된다. 그래서 올해 승진을 하는 운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정화일간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살을 끌어내서 순화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런 특히 토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재관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식상생재,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해도 사회적인 것으로 확 연결이 돼요. 그 파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멀리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제 화일간이었으면 여기서 강의하는 게 문 밖으로 이렇게 막 새어나가서 막 들어오겠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장운으로 풀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인정도 못 받고 열심히 해도 막 혼자만 그렇게 했던 게 이제는 인정을 받고 그게 직장 내에서 소문도 나고 이게 잘 풀리는 운이죠. 그런 쪽으로. 대신에 개인적 만족도로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 보셔야 되고 인성을 쓰는 명이라면은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목을 쓰는 운이었다 그러면 탐재 괴인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탐재 괴인 되면은 인성이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지게 되면은 사회적 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안 무너지기 위해선 화가 강한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목은 기본적으로 직과 연관이 있어요. 직과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취직 가능 운이에요. 가능 또는 뭐 합격 가능 이렇게 보셔도 돼요. 취직 가능, 합격 가능.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관이라는 게 수를 달고 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관 중심의 운이다. 관이 중심이다. 직장이 중심이 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목화가 발달한 명들은 싫어하는 운이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걸 못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고 눈치 안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관의 눈치를 볼 때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남자가 관목일관이라면 이제 와이프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직장의 눈치를 보고 이러고 참고 견디는 운이 형성이 된 거예요. 화가 없고 수생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운이고요. 만약 화가 발달해 있으면은 후반부에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해년은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운이라고 한다면은 경자년은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변화를 잘 그런 변화 인지를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운.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거품들이 빠지는 운. 사람들이 실속을 훨씬 더 챙기려고 하는 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업들도 어떻게 돼요? 부채를 줄이려고 할 거예요, 이제는. 은행에서는 빚을 갚으라고 아우성일 겁니다. 능력이 안 됐는데 뭐 집을 샀다? 내 능력을 초과하는 범위로 내년에 다 팔아야 되는 운이에요. 감당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경매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매물들이. 그런 게 더 도움되나요? 뭐 사시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거품이 꺼진 거를 얘기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이 수가 자본금이라고 한다면 자본에 이렇게 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제를 만약에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그 양적 완화라는 말 아세요? 그런 쪽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수가 거친 역대 최고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푸는 쪽으로 갈 텐데, 중요한 거는 수생목이 되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생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로 그냥 풀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당연히 정치적인 것은 명확하다, 올해처럼 시끄럽지는 않다. 흙탕물이 아닌 거예요, 기해년에. 그런 걸로 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제 오늘 못다 한 얘기는 내일 9시에 라이브로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